여러분은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의 공감을 받은 1위는 바로 고운 인성이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인성이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막상 대화를 할 때 보면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몸짓, 표정, 눈빛을 전하는 몸입니다. 미국의 심리학과 교수인 메라비언의 연구에 따르면 말은 7%뿐이고 나머지 93%는 몸짓, 음색, 억양 등이 대화를 모두 차지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대화법 10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상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대화할 때 몸을 뒤로 조금씩 빼라. 두 사람이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둘 사이에 나타나는 물리적 거리를 대화의 거리라고 한다. 대화를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놀랍게도 모두가 서로 다른 정도의 거리를 두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되게 가까운 사람은 가까이, 서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멀리 서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실상 여성들과 남성들은 대화의 거리에 있어 서로 차이가 있다. 여성들은 치밀할수록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남성들은 대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대인관계이론에서 말하는 가장 일반적인 대화의 거리는 여성과 여성 사이는 30cm, 남성과 남성은 50cm, 여성과 남성은 30cm라고들 한다. 그렇다면 대화의 거리를 활용하자면 어찌해야 할까? 먼저 기억할 것이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사람은 대개 상대와의 대화의 거리가 일정 수준으로 가까워지면 문득 불편한 생각에 자신의 몸을 뒤로 빼게 된다. 대화 중 상대방에게 멀어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 거리가 바로 두 사람 간의 대화의 거리이다. 그렇다면 이를 역으로 사용할 수 있다. 즉, 여전히 대화는 유지한 채 몸을 뒤로 조금씩 빼어보라. 그러면 어느 순간 상대는 내 쪽을 향하여 몸을 숙이게 된다. 대화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대화의 장면에서 몸이 앞쪽으로 향하는 사람이 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상대를 대화의 장으로 불러들이는 방법. 상대를 더 열렬히 대화의 현장에서 활약하게 하는 것은 바로 간단하지만 철저하게 계획된 대화의 거리 이용에서 비롯될 수 있다. 이제 기억하라. 당신이 열이 나도록 말하는 동안 상대는 멀어지나 당신이 몸을 조금씩 젖히며 대화의 장을 양보할 때 비로소 상대방이 당신에게 말하고 싶어하며 그의 몸을 당신을 향해 기울이게 된다는 것을 지금 바로 연습해보자. 눈은 상대에게, 몸은 조금 뒤로 하며 상대의 말을 들어보자. 상대가 당신에게 다가오는 것이 보일 것이다. 두 번째, 악수는 반드시 이렇게 하라. 여러분은 사람들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대개 눈인사를 하고 가볍게 목례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악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눈인사를 하거나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거나 악수를 하는 것은 모두 단순 접촉이라 한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자이언스에 의하면 사람들은 단순히 만나 눈을 마주치거나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하는 것만으로도 호감도가 크게 상승한다. 이를 단순 접촉 효과라 부른다. 미소가 상대방에게 호의를 불러오는 표현이라면 가까운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인사와 악수는 상대방에게 호의를 강화하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가벼운 인사와 악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먼저 가벼운 인사는 다소 먼 거리에서 서로의 눈이 마주쳤을 때 사용한다. 대개는 10m 이내의 거리에 상대방이 들어오면 먼저 고개를 살짝 숙여 반가움을 표현한다. 굳이 거리를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가능한 한 면식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한다면
상대는 반드시 호의적으로 반응하기 마련이다. 악수는 대개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는 연장자가 먼저 청하는 것이다. 젊은 세대들에게 먼저 내민 인생 선배의 악수는 언제나 호의 이상의 존경으로 돌아온다. 둘째, 악수를 할 때 서로 맞잡은 손은 3에서 5회 정도 가볍게 흔들고 내린다. 손을 너무 꽉 잡거나 너무 많이 흔들게 되면 경우에 따라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악수의 효과가 줄어들기 쉽다. 특히 여성과 남성이 악수를 할 때에는 손끝을 살짝 잡는 정도로 하여 2에서 3차례 가볍게 흔들고 손을 내리면 된다. 눈인사나 악수는 늘 삶에 여유가 있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먼저 하기 마련이다. 삶의 여유를 공유하고 호감을 증진시키는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인사하고 먼저 손을 내밀라. 먼저 내민 손, 그 간단한 손짓으로 여러분은 상대의 마음과 관심을 얻어내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상대를 80% 손아귀에 넣으려면 눈맞춤을 하라. 사람마다 눈의 느낌이 다르다. 시원한 눈, 울 것 같은 눈, 사랑스런 눈, 무서운 눈 등. 눈은 본다는 생물학적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눈으로 말한다라고 할 만큼 사람의 감정을 담아낸다. 따라서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눈을 보이지 않거나 눈길을 피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심지어는 뭔가를 숨긴다고 의심하기까지 한다. 눈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눈은 말하는 대상을 관찰하는 도구이자 관찰의 결론을 담는 창과 같다. 눈을 잘 활용하면 좋은 관찰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신의 마음의 결론을 보여줄 수 있다. 우리 몸의 감각 중 80%는 시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아는가? 여러분의 눈은 전체 감각의 대변자이자 전체 인격의 발원자인 셈이다. 그렇다면 상대의 눈을 잘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론 상대의 눈을 대화 도중 지속적으로 응시하는 것이다. 잘 된다면 당신은 최고의 마술사처럼 상대를 사로잡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상대의 눈을 보기 힘든 경우이다. 상대방을 보고는 싶지만 부끄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여 상대의 눈을 볼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때 보는 기술이 필요하다. 상대와 정확히 눈맞춤하기 어렵다면 눈 바로 밑 애교살 부분을 바라보기를 권한다. 상대의 눈 바로 밑 애교살 부분을 바라볼 때 상대는 당신이 그의 눈을 보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기 어렵다. 즉, 정확히 눈동자만을 바라보지 않더라도 상대의 시선을 지속적으로 대화 속에 머무르게 할 수 있고 동시에 상대의 마음도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나는 당신의 손아귀에 있습니다라는 인도의 시인 타고르의 말은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는 당신의 눈길에 사로잡힌 대화 상대가 당신에게 보내는 말없는 고백이 될 것이다. 이제 눈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사로잡으라. 네 번째, 15-3 법칙을 기억하라. 초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노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답변을 조사한 결과에서 39%의 응답자가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많은 아이들이 노인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은 화를 잘 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상 시니어들이 큰 소리를 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노인성 난청 등 청력의 문제로 들리지 않아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설득의 방법, 그리고 셋째는 분노의 표현이다. 귀가 들리지 않는 경우 자신이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잘 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큰 소리를 내어 의견을 전달하기 쉽다. 청력 저하가 의사 전달에 장애가 된다면 보청기 같은 보조기구를 활용하여 문제를 빠르게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설득과 분노의 표현으로 소리를 지르는 부분이다. 사람은 마음이 급할수록 잃은 것이 많을수록 빠르게 분노한다.
즉, 상처가 많은 사람이거나 성격이 급한 경우 빠르게 화를 내고 결국에는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동시에 남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된다. 원치 않는 오해를 불러오는 소리 지르기, 그 노년의 낙인을 떼는 방법은 무엇일까? 15.3 법칙을 제안한다. 먼저, 화가 나는 시점에 말을 해야 한다면 말하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10초를 세어보라. 10초는 짧지만 우리의 품위를 유지시키기에 충분하다. 열을 세는 동안 순간적으로 끓어오르는 화를 살살 달래보라. 다스려진 분노는 곧 관계를 촉진하는 에너지로 변모할 것이다. 둘째, 소리를 지를 만큼 답답했다면 한 손을 들어 가슴을 5번 쓸어내려라. 물리적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는 행동은 호흡을 되돌리고 화를 가라앉힌다. 셋째, 의도적으로 소리를 낮추어라. 지르는 소리가 10이라면 3 정도의 크기로 조절하라. 낮은 소리는 당신이 안정적인 사람이라는 증거가 된다. 상대는 낮은 소리로 말하는 여러분에게 품위와 우아함을 느낀다. 그리고 당신은 곧 매력적으로 원하는 이야기를 풀어나가게 된다.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 바로 지금이 15.3 법칙을 시작할 시간이다. 5번째, 고개를 끄덕이면 동공이 열린다. 표정은 사람의 감정을 전달하고 동작은 상황을 설명한다. 눈을 바라보는 것이 상대의 마음을 점령하는 일이라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호의와 공감을 보여준다. 고개를 흔드는 일은 어찌 보면 무척 사소한 일로 보인다. 그저 단순한 동작 혹은 의미 없는 행동의 일부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알고 있는가? 상대방은 당신이 고개를 흔드는 것에 아,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있구나, 내 말에 동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 동의해주는 상대와 나누는 대화는 동지와의 대화가 되고 마음을 드러내는 나눔이 된다. 어쩌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당신은 상대의 말을 더 자세히 듣게 될 수도 있다. 고개를 끄덕이는 과정만으로도 듣는 당신이 더 대화에 빠져들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개를 어떻게 얼마나 움직여야 하는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순간에 끊임없이 고개를 흔들 수는 없다. 너무 고개를 많이 끄덕인다면 상대는 즐거움으로 말을 잇기는커녕 도리어 불쾌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고개를 흔드는 효과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괜한 오해를 사고 고개를 흔드는 사람은 그저 목만 아프게 되는 원치 않는 결과를 보게 된다. 말을 듣지 않고 성의 없이 고개만 끄덕인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이따금씩 시간적으로는 대략 8에서 10초에 한 번 정도 끄덕이는 것이 좋다. 물론 고개를 흔들지 않는 8에서 10초 사이의 시간에는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상대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일이 함께 일어나야 대화가 더욱 효과적으로 일어난다. 명품 대화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지금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여보라. 이 단순 동작을 통해 여러분의 인격은 위로 그리고 상대의 불신은 아래로 내려가며 숱한 대화의 장에서 여러분은 명품 친구, 최고의 파트너로 각광받게 될 것이다. 바로 지금 고개를 끄덕이라. 6번째, 내 말만 하지 말라, 혼자 남는다. 누구나 상대가 나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렇듯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을 이기적이라고 말하고 대부분 그를 인격적으로 상대하지 않는다.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이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끼리의 대화 장면에서 매우 자주 목격된다는 것이다. 한 사람은 목청을 높이며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차마 그 자리를 떠나지는 못하고 짜증스런 얼굴로 상대의 말을 견디고 있다. 이런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하는 이가 상대의 표정이나 반응에 상관없이 혼자 지겹고 공감되지 않는 주제로 쉼없이 떠벌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람은 앉아 있으나 듣는 이는 없고 공허한 울림만 있을 뿐이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상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상대가 듣지 않는다면 우리의 말은 바람 소리만도 못하게 될 수 있다. 특히 모두를 무시하고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거나 상대방의 짜증스런 반응에도 눈치 없이 하고 싶은 말만을 고집한다면 당신은 곧 홀로 남게 될 것이다. 그들은 지금까지 당신에게 당했던 말고문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대화 중 상대가 얼굴을 찡그린다면 목소리부터 낮춰보라. 둘째, 상대가 고개를 돌린다면 당신은 혼잣말에 취한 것이다. 상대가 대화의 주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라. 셋째, 상대가 그 자리를 떠나간다면 그때는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를 성찰하라. 대화가 중단된 것이 자리를 뜬 말동무의 무례함 때문인지 아니면 당신의 혼자 떠들기 때문인지 냉철하게 살펴보라. 음성을 낮추고 상대의 의견을 묻고 상대와 함께 반응을 주고받는 것. 그것을 우리는 대화라고 말한다. 이 모습으로 돌아올 때 공허한 외침은 곧바로 존경스럽고 믿을 만한 대화로 변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다시 만나고 싶고 이야기를 다시금 듣고 싶은 최고의 친구로 거듭날 것이다. 7번째, 매력은 마지막까지 듣는 자의 것이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어떤 사람은 관심 밖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지루하고 뻔한 이야기라도 껄껄거리며 듣거나 가만히 앉아 끝까지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다. 당신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라면 우리는 누구를 좋아하겠는가? 물론 후자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상대의 말을 자세히 듣고 참 즐겁게 들었다며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적극적 경청. 사실 이 말은 상담 현장에서 내담자의 말을 충분히 귀 기울여 듣고 내담자의 표현 이면에 있는 감정까지 읽어내는 기술을 말하는 학술 용어였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학술지에만 오르는 용어가 아니라 일상의 용어가 되었고 이미 그 표현은 진부하기까지 하다. 즉, 잘 들으라는 것인데 정작 적극적 경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적극적 경청의 으뜸은 끝까지 듣는 것이다. 누군가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와 의도, 정서, 상태, 주장 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행위이다. 곧 그의 의도를 알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표현의 마지막까지 듣고 보는 것이다. 특히 노년기의 대화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화 도중에 상대방의 말을 끊거나 대화 도중에 벌떡 일어나거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대를 비난하며 당신은 틀렸다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다. 잘 듣는다라는 것은 끝까지 들으며 상대를 이해하려는 태도이다. 여러분이 끝까지 누군가의 말을 침착하게 들어줄 때 비로소 상대도 나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다. 언제나 듣기는 상호작용이기 때문이다. 상대를 설득하고 싶다면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으라. 상대의 말을 논박하고 싶다면 그리고 상대방을 내 편,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면 끝까지 들으라. 끝까지 듣기라는 인내와 배려 끝에 당신은 믿음과 신뢰, 존경이라는 값진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8번째, 공감하라. 공감은 말 그대로 마음을 함께한다는 뜻이다. 즉, 다른 사람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아지는 순간 우리는 공감한다. 그러나 실제 공감은 더욱 사려 깊은 말로 해석된다. 바로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는 것,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이다. 필자는 종종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본다는 말을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본다라는 표현으로 대신한다. 다른 사람의 신발은 직접 신어봐야 비로소 더운지
차가운지 뾰족한 게 들어가 있어 아픈지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공감은 내 마음 속에서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으로 끝일까? 물론 아니다. 내가 누군가의 마음에 공감했다면 그 공감의 상태를 표현해 상대방이 이를 보고 들을 때 비로소 공감이 되는 것이다. 내가 공감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공감했다는 것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의 마음과 상태가 내 마음에 와 닿은 것을 그대로 말로 전달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무척 괴로웠겠다, 그 얘기를 들으니 내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난다. 내 마음에 전달된 정서를 상대에게 말로 전하는 것이다. 둘째, 눈으로 말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방법이다. 눈은 상대의 마음을 읽는 통로이자 동시에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다. 아픔과 슬픔의 감정을 담아 상대를 바라보며 그의 고통을 이해한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여준다면 상대방은 그 눈짓과 몸짓의 뜨거운 눈물로 응답할 것이다. 셋째, 상대의 아픔을 접촉으로 공감하는 방법이다. 말주변도 없고 눈을 바라보기도 어렵다면 고통 속에 있는 상대의 손을 꼭 잡아주거나 어깨를 가만히 안아주는 방법도 좋다. 이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은 이내 감동과 고마움으로 가득 찰 것이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받고 싶은 공감, 바로 그것을 사용해보라.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 말, 그 눈빛, 그 매만짐으로 당신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될 것이다. 아홉 번째, 미소를 지어라. 노년기의 인간관계는 노년기의 행복을 좌우한다. 어떻게 하면 노년기의 매력적이고 만족스러운 대화의 장을 열 수 있을까? 사람은 누구나 첫인상에 마음이 움직인다. 아무리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인상이 좋지 않을 경우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돌아서기도 한다. 이미 세월 속의 이마에는 4천자가, 입 주위에는 8팔자가 그려져 있다. 그러나 알고 있는가? 사람은 생김새가 아니라 이미지를 통해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게 된다는 점을 우리는 언어로만 말하지 않는다. 가장 먼저 그 사람의 호의적 이미지, 곧 그 사람의 미소를 통해 대화의 문이 열린다. 특히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미소는 매력적인 노년의 대화를 여는 첫 단계가 된다. 그렇다면 매력적인 미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먼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미소를 지으라. 윗니와 아랫니 사이의 빨대를 살짝 물었다고 생각하고 입술 끝을 올려주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미소야말로 상대의 마음의 빗장을 열고 함께 삶과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된다. 둘째, 미소가 습관이 되도록 하라. 심리학에서는 어떤 행동이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대개 3주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제 3주 동안 나의 기분과 상관없이 사람들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미소를 지어보라. 상대가 함께 웃지 않더라도 염려하지 말라. 이탈리아의 리촐라티 교수의 연구 결과처럼 웃는 장면을 보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웃는 근육이 움직이게 된다. 여러분의 미소는 늘 다른 사람의 미소와 긍정적 반응을 얻어내게 된다. 3주 동안의 연습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호의적인 태도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라는 독일 속담이 있다. 이제 3주 후면 여러분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미소로 대화의 문 열기 전문가가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매력적인 표정을 만들어라. 20대 그 시절 나의 얼굴은 어떠했는가? 그때는 좀 더 잘생겼으면, 좀 더 예뻤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그때의 싱그러움이 그립고 아련하기만 하다.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생겨나고 검버섯이 늘고
탄력 없는 피부는 얼룩덜룩하기도 하다. 예쁘게 늙는 사람들도 많다지만 거울 속에 서 있는 자신이 딱히 매력적이지만은 않다. 첫인상이 사람의 예쁜 정도 혹은 잘생긴 정도로 가늠된다면 노년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는 비보일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람의 첫인상은 대개 생김새보다 표정과 매너에서 훨씬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수두룩하다. 매력적인 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했는가? 표정은 의식적, 무의식적 차원에서 당신의 대화 매력을 급상승시키고 오만상을 찡그리는 당신에게 새로운 대화의 세계를 열어줄 것이다. 긴장했을 때 사람들은 대개 미간을 찡그리거나 이마 근육을 올려 주름이 치게 한다. 또한 아랫입술의 움직임이 많아지고 눈을 아래로 내리깐다. 반면 유쾌하거나 즐거울 때는 입가가 올라가며 미소를 짓고 눈빛이 빛나며 동공이 작아지고 이마 근육이 이완된다. 이것은 얼굴도 말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실제 언어구사보다 표정구사를 더 많이 한다. 따라서 당신의 말을 듣는 사람은 당신의 의식적인 말을 듣는 비율보다 당신의 얼굴과 눈빛에서 나타나는 무의식적인 말을 더 많이 보고 듣게 되는 셈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굳어지는 표정, 자신도 모르게 보이는 눈빛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제 새로운 표정을 시작하라. 첫째, 입끝을 올리고 치아를 드러내어 웃으며 말하라. 치아 손실로 듬성듬성 빠졌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은 없다.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 말이다. 둘째, 눈썹을 살짝 올리며 상대를 쳐다보며 말하라. 당신은 자신감에 차 있고 누구보다 매력적이고 여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진심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러분의 진심이 말의 내용이라면 여러분의 표정은 말의 방법이고 기술이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들듯 작은 말의 기술이 여러분을 최고의 매력남, 최고의 매력녀로 만들 것이다. 이제 인생 최고의 매력을 뿜어내어 보라.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기억하라. 당신이 최고라는 것을 표정은 자부심을 기억한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대화에 관한 흥미로운 통계 자료가 있어 가져왔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좋은 대화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이며 심지어 수명을 연장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대화라는 것에 딱히 기술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냥 편한 사람끼리 만나서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어느 70대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말은 예쁘게 해야 오래가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상대도 좋게 만들고 좋은 관계 순환을 만듭니다.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대화는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주변을 만들고 결국 나의 주변은 나에게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내가 좋은 대화를 나누고 다니면 내 주변에도 좋은 대화가 들릴 것이고 내가 나쁜 대화를 뱉으면 내 주변에도 나쁜 대화가 들리겠죠. 이를 명심보감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착한 사람과 같이 살면 향기로운 지초와 난초가 있는 방 안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도록 그 냄새를 알지 못하나 곧 더불어 그 향기와 같아지고 착하지 못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생선가게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그 나쁜 냄새를 알지 못하나 또한 더불어 같아지리라. 책 곁에 두고 채널이 꽃처럼 달콤한 향기를 주진 못하겠지만 여러분에게 작은 여운을 남기는 채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늙음에 미치다를 읽고